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살면서 진짜 즐거운 게 뭘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? 사실 이게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던져온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지금 당장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?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? 네, 아마 주식 오르는 거, 아니면 새로 산 집, 또 우리 아이들 커가는 모습, 이런 거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? 아님 게임, 늦둥이 보는 재미, 역시 돈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술 한 잔, 노래방, 꿀잠, 다 좋습니다. 정말 솔직하고 어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답변들이죠.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아주 오래전 현인들은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분들은 인생의 즐거움으로 좀 다른 걸 꼽았거든요. 바로 군자삼락. 들어보셨나요? 군자. 그러니까 뭐랄까 이상적인 인간상이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입니다. 자, 그럼 이 군자삼락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답변을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동양 철학의 양대산맥이죠.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한 즐거움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딱 봐도 두 사람의 관점이 좀 다르죠?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공자는 뭐랄까 배우고 수련하고 뭔가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는 데서 기쁨을 찾았다면 맹자는 좀 더 관계에 집중해요. 부모님, 형제들,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죠. 행복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큰 주제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. 바로 나 자신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. 공자가 첫 번째 즐거움으로 꼽은 게 바로 이겁니다.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.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가 말한 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. 그 당시에 군자의 배움이라고 하면 바로 이 융예라는 6가지를 의미했어요. 예법, 음악, 활쏘기, 말타기, 서해, 수학까지. 와,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죠?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서 인격, 기술, 예술을 다 포함하는 뭐랄까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진짜 전인적인 자기계발이었던 거죠. 아, 그럼 이렇게 멋진 배움의 즐거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일단 적극적으로 읽고 들으면서 지식을 쌓는 거죠. 그리고 둘째,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, 어떻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셋째는 직접 답을 찾아 나서는 탐구 과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수동적으로 외우던 공부가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진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개인적인 성장의 즐거움을 살펴봤고요.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바로 관계 속에서 찾는 즐거움이에요.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죠.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? 여기서 말하는 벗이라는 한자, 붕이요. 이게 그냥 만나서 노는 그런 친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. 나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에 가까운 개념입니다.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? 이 관계의 즐거움이라는 개념은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확장돼요. 보세요. 맹자는 부모님과 형제, 즉 가족을 가장 먼저 꼽았고요. 공자는 방금 말했듯이 동지를 이야기했죠. 조선시대로 오면 다산정약용 선생은 익숙한 곳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들, 추사 김정희 선생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꼽았습니다. 가족부터 동지, 친구, 연인까지. 이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. 이건요,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깊이 있는 즐거움일지도 모르겠어요.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. 공자의 이 말,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니
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? 이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데요. 사실 공자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어요.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남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나는 내 신념대로, 내 원칙대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죠. 맹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. 맹자가 말한 두 번째 즐거움이 바로 이거였거든요. 위로는 하늘을 우러러, 아래로는 사람을 굽어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. 와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떳떳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궁극의 마음의 평화인 거죠. 자, 그럼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특히 행복한 노후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. 우리가 보통 노후 준비하면 뭘 떠올리죠? 그렇죠. 돈, 그리고 건강.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잖아요. 물론 중요합니다.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양이 바로 세 번째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일이 끝난 후에도 나를 지탱해줄 목적과 열정, 이것까지 있어야 비로소 진짜 행복한 노후가 완성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고대의 지혜를 쭉 따라와 보니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. 그쵸?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질문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에게 진정으로 깊고 오래가는 기쁨을 주는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, 즉 나만의 군자 삼락은 과연 무엇일까요?